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횡성군 의회 정운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지역위원회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함께 오랜만에 두 분 자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정운현 의원님께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참 바쁜데요. 그래도 시간을 좀 냈습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정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바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신지요? 요즘 그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거기에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선거 운동을 그러면 아침부터 쭉 다니시겠네요? 네,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유권자분 주민분 대상으로 아침 인사를 가고요. 네, 그리고 점심 때는 또 점심 인사하시고 네, 저녁 퇴근길에 때도 또 퇴근길 네,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 지금 몸무게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또 강행군으로 네. 나서고 계신데 뭐 어디 지역에 딱 이렇게 계신 건 아니고 횡성군 전역으로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저녁으로 돌아다니는데 주로 저는 이제 그 횡성읍 아, 읍 쪽에서. 예,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좀 요즘 어떻게 네, 역시나 바쁘게. 네, 저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네, 캠프에서 허니잼 캠프에서 네, 허니잼. 아, 그 네. 캠프 이름이 허니잼이군요. 네, 송기현의 허니, 네, 이재명의 잼. 아. 그 허니잼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방곡간 활동을 중심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아침 저녁 전체 유세를 좀 큰 도로에서 하고요. 오. 그리고 골목골목도 다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당원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이 선거를 위해서 두 분께서 직접 발로 뛴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두 분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을 좀 꼽아볼 텐데요. 먼저 정운현 부의장님께서 이번 주 이 소식 너무 좋았다.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횡성군 관련된 소식입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농촌협약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서부권하고 동부권 그 양쪽 다 이제 두 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부권을 이제 농촌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442억 정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5년 정도의 그 투입이 됩니다. 이게 왜 그 베스트 기사냐면 네. 그 예전에도 아마 다뤘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죠. 그 지역 예. 소멸 진입 지역이었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급격하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안을 좀 찾다 보니까는 이게 농촌 협약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저 우리 횡성군에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네. 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농촌 협약은 그 농촌 지역 있잖아요. 예. 지역을 이제 재구조화 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도지재생이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구조화 시켜서 그쪽에 인구 유입도 가능을 하고,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을 좀 유도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일단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네. 인구 유입 그리고 뭐 경제 활성화 뭐 이렇게 아마 그 될 거는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농촌 지역의 어떻게 새로운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농촌에서 농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좀 탈바꿈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스마트화 된다든가. 아무래도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 충족할 수 있게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지역의 이제 문화와 연계한 이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그 시설일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서원 같은 경우는 네. 그 학교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골프 연습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또 이게 그렇죠. 또 연계가 되는 게 네. 그 서울에서 왜 그 시골 살기 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와 또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인구 정책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성군 같은 경우는 예. 서부권, 동부권 두 개가 됐는데요.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경사입니다. 우리 행성군. 그러네요. 이게 5년간 442억 원이라면 꽤나 큰 금액인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앞으로 이제 농촌 협약을 통해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를 베스트 소식으로 가져오셨고요.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소식 저희 살펴볼까요? 네, 제가 뽑아온 베스트 뉴스는요. 네, 원주시의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이 늘고 대기는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원주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임차 택시를 운영할 때보다 이용 건수는 늘고 대기 시간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베스트 뉴스로 뽑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 이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교통약자신데 네. 여기 이제 보도된 내용으로는 대기 시간이 평균 시간이긴 하지만 대기 시간이 원래는 14분 정도, 15분 정도 걸렸는데 네. 10분 정도로 단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네. 15분보다도 훨씬 1시간씩도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와. 실제로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고 나서는 10분 안쪽으로 빠르게 배차가 돼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탑승할 네. 수 있는 걸로 바뀌셔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셔서 이 베스트 뉴스로 뽑게 됐습니다. 와, 실제로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이게 맞아요. 얼마나 편리한 건지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가 도입이 됨으로써 아니 진짜 이렇게 조금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1시간씩 기다려야 네. 한다니까 사실 상상이 안 갈 정도거든요. 앞으로 이 바우처 택시가 조금 더 넓혀져서 확대가 돼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만족도가 일단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네. 특별히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92.7 어쩌면 고척 스카이돔보다 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질 곳 프루지오와 힐스테이트가 만나 고척의 주거 랜드마크를 짓다. 차량 10분 거리 목동 학원가와 단짝 고척 미래 가치는 활짝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개관 중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5월 경제 정선이 부러워했던 그 자리에 여주 로제비앙 더 센텀이 옵니다. 독보적 입지와 탁월한 중심 인프라, 여주의 자부심이 들 고품격 하이엔드, 여주 로제비앙 더 센텀. 1533-3636 대광건영.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회 정운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지역위원회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베스트 소식 하나씩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번엔 워스트 소식 하나씩 또 꼽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진 위원장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하나 꼽아주시죠. 네, 제가 뽑아온 워스트 소식은요. 문화도시 낙제 원주, 문화도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대한민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이자 문화우등생으로 자리매김했던 원주시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던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면서 2년 전에 원주시가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실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네. 센터는 사실상 해체가 됐고 예. 사업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의 문화 정책을 펴온 원주시가 문화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낙제점도 받았고 1차 문화도시 가운데 한 번이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건 좀 부끄럽게도 원주시가 아하. 유일하다고 해서 예. 이 소식을 워스트로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축제 시즌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이게 사실은 그냥 뭐 문화와 크게 상관없는 도시였다가 이렇게 좀 낙제점을 받았으면 좀 더 개선하면 된다 이 정도인데 원래 좀 굉장히 좋은 선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낙제점을 받게 돼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2년 만에 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지원받았던 것들을 잘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들여다보면 보조금도 반납한 사실도 확인이 됐고 예. 이런 것들이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이 문화도시라는 타이틀 자체가 되게 무색하게 어쨌든 반납을 하게 되는 낙제점을 받고 했던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원주가 생각보다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아쉽습니다. 이 관 주체로 이렇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예. 시민과 함께 같이 커간다면 좋은 축제로 많이 자리매김하면서 문화도시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도드라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원주 시민으로서 많이 아쉽고요. 아하. 또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도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좀 잘 노력해서, 다시 그 명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은현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이 워스트 기사는 아마 전에도 아마 다뤘던 건데요. 네. 그 깊은 불황 때문에 자영업자가 1년 9개월째 감소하면서 아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아하. 이 지금 통계청 그 수치로 이게 확인이 된 건데 네. 지난달에만 그 5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이게 좀 사이? 큰 문제지 않나. 예. 그리고 지금 뭐 저희 그 행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그 임대, 폐업 이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음식업이잖아요. 그렇죠. 요식업. 근데 그런 데가 이제 주로 많이 좀 폐업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1년 9개월짜리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좀 마땅히 이제 그런 뭐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대안들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따 후에도 이제 다루겠지만 뭐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뭐 소상공인 뭐 활성화라고 그런 공약들을 막 내시는데 네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네. 하여튼 되게 안타까워서 이게 아휴 자영업자분들이 예. 진짜로. 예. 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뭐 몇 달 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사이 5천여 명이 또 폐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요식업 쪽에서 굉장히 또 폐업률이 속출하고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떠한 줄이라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싶긴 한데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진짜 의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워스트 소식으로도 각자 하나씩 또 만나봤는데요. 원주의 문화도시 낙제점, 문화도시 사후관리 필요하다는 소식과 깊은 불황에 자영업자가 1년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대선이 앞으로 14일 정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전 첫 토론회가 있었고 매일같이 후보들의 말이 뭐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첫 대선 토론회 또 두 분께서도 눈여겨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은현 부의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말의 무게, 네. 말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내뱉을 적에 네. 본인이 어떤 확신이나 그리고 그런 그 자료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후보자분들이 이제 그 아마 예전에도 이제 말을 그러니까 했던 부분인데 이게 네. 이제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토론회 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가장 이제 그게 그 뭐죠? 그 커피 원가 문제 네네. 그런 것도 그 큰 맥락에서 보면은 뭐 다른 의미로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인지라 아마 그게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120원? 네. 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시겠지만 그게 충분히 이제 공격할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말을 하실 적에 조심해야 된다. 왜 저희 의원들도 기초 의원들도 그 예산 이제 그 심의할 적에 이제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예산이 그러면 이게 산출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걸 확실히 이제 좀 확인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토론회 그리고 또 사회적 리더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아하.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약속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신뢰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의 좀 무게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하면서 본인들이 했던 말이 결국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게 뭔가 되새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인으로서 또 조심하고 더 무게감 있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토론회 보면서 그 후보들이 굉장히 정책 이해도나 네. 어떤 국가의 비전, 뭐 리더십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들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직접 국민들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준비된 후보가 확실히 티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뭐 말의 무게나 이런 거 뭐 부메랑에 대어서 돌아온다는 말씀 너무 맞는데 그 맥락의 이해나 네.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말꼬리를 잡는 그 약간 그 토론의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예, 조금 품격을 좀 지킬 수 있었던 저희 후보님이 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네.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후보자들끼리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갔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다른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좀 인기를 위한 말씀들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후보를 비난하기보다는 예.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오히려 불편한 진실도 조금 솔직히 말씀하셨고 뭐 예산의 한계나 예. 뭐 제도의 제약이나 갈등 조정해야 되는 필요성 네. 이런 것들까지도 해법을 조금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이제 어쨌든 능력을 두루 갖춘 후보가 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것을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은현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우리 후보 뭐 어땠다 이게 좀 한마디 뭐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저희 후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안 하시고 세밀 디테일하게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날 그 보면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셨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말에 좀 그 무게 그런 예.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겁니다. 이게 말을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좀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변명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 거는 지도자로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그 일당이잖아요. 일당에서 그 대표를 하시는 분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신 분이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그 경제나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깜짝 놀란 게 저는 그 호텔 무슨 호텔 경제론. 예. 네, 그런 그 용어 자체를 그 토론회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예. 전 도저히 그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네.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실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고 후보들이 우리 지역은 언제 찾아올까? 뭐 이런 걸 아마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언제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뭐 이진 위원장님. 저희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먼저 강원도를 접경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사실 박찬대 상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님이 네네. 무실 사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계세요. 네. 선대위에서 지원 유세가 더 있을 예정이고 네. 중요 지역이니만큼 어쨌든 후보님이 곧 방문하실 거는 같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원주가 그래도 지난 대선에 네. 표가 어느 정도 더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곧 오시지 않을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은 지금 박찬대 네.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무실동에 계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정운현 부의장님께서는 뭐 네네. 이제 어떤 후보들의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겠지만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공식적인 없는데 그 좀 요번 그 지역 일간지에 이제 보도된 게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27일쯤 그 강릉 단오제가 아마 열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할 거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방문을 하실 계획으로. 예, 그게 아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당선에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네. 여기서 누가 우위를 더 많이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그 22일 오후 원주 중앙시장에서 아마 유세를 이어갈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주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이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원주서부터 공약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오늘자 에서도 아마 그 유의미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역전의 발판을 우리 강원도에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예정이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정이 네, 되어 보도에 있습니다. 따르면, 22일 오후에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네네. 원주로 네, 올 그렇습니다. 예정이고 네. 27일 전후로 해서 이제 뭐 그 축제에 맞춰서 좀 네네. 강릉 쪽을 비롯한 강원도에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어떤 말, 공약, 발언들을 좀 보면 이번에는 좀 더 그게 특성인 것 같아요. 뭐 보수나 진보의 어떤 진영 논리가 살짝은 좀 희미해진 것 아니냐. 보수 진영에서 진보를 응원하기도 하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양상이 좀 다양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바뀌게 된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정운현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분이죠. 네. 한 분께서 이제 아마 그 실용주의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진보 쪽에 계시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인데, 네. 이재명 후보님이신데
갑자기 보수 얘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보수, 합리적인 보수, 뭐 실용 보수 해가지고 뭐 보수가 어딨냐, 진보가 어딨냐. 네.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 쥐를 잡는데 어떤 고양이면 어떻고 이 고양이면 어떠냐 이제 이런 이제 논리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그쪽만의 아마 그런 그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서 주로 그걸 중심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보수 쪽에서 이제 괜찮은 것도 이제 거기 덧입히는 이제 그렇게 가시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뭐 그런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예. 짬뽕식으로 가시면서 해가지고 정책성을 좀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정책성. 뭐 기존의 그 정책성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게 리더의 역할이겠죠.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진영 논리를 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뭐, 실용주의를 택한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좀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정운현 의원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이 굉장히 많은 유권자분들한테 사실 신선하게 다가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용적 해법과 국민의 삶의 개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셨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정치를 지향하시는 또 후보님의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방향성을 어쨌든 국민들 앞에 밝힌 게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 점을 일단은 우선시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의 회복이니까 그게 이제 저희 대표님 후보님께서 파랑이면 어떻고 빨가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네.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색깔 논리나 그런 진영의 싸움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지금 골목골목 하면서 시민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생각이 다들 다르실 테지만 반영을 해서 네. 잘 살아보자 정말 그 실질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네. 또 원주 시민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선택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네.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가져갈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반면 또 신선한 접근이고 이런 신선한 시도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대선 주자들의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경제에 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두 분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좀 눈에 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뭐 어떤 AI, K 콘텐츠 이런 신산업 투자랑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내수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계속 제시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런 정책들에 반해서 원주에도 AI 기반에서 의료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도 견인하겠다. 이런 맥락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게 조금 미뤄졌던 강원도의 발전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원주 지역에 확실한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원주에도 살고 계시니까 AI 의료 산업단지 기반의 어떤 이런 공약들이 가장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운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후보 아니면 타 후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경제 정책에 가장 좀 눈길이 가셨나요? 저는 그 소상공인 활성화 그 공약 정책에 좀 눈길이 갔는데요. 좀 해법들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해법들은 틀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소상공인의 눈에서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하셔야 되는데 좀 심도 있게 물론 이제 그 싱크탱크들이 있으시겠죠. 있겠는데 좀 더 뭐 AI도 좋습니다. AI도 좋고 그럼 뭐 그건 국가적인 사업이겠지만 AI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서민들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우리 서민들 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의 논점에 있는 게 이제 뭐 그날 그 토론에서 나왔는데 뭐 이제 뭐 주 4.5일제로 가겠다, 4일제로 가겠다.
근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 뭐 1억 이상의 고연봉자들한테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민들한테는 이게 진짜 가능한가? 열받는 실효성 소리입니다.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받는 소리죠. 예. 예. 지금도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일을 더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그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못 하고 나와서 뭐 대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투잡을 뛰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그런 부분부터 이제 고쳐 나갈 생각을 하셔야죠. 주 52시간 뭐 근로자의 삶이 뭐 향상되고 워라밸 좋은데 그것도 어느 경제력이 받쳐줘야지 그런 이제 워라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계속 말이 나오는데 뭐 탄력적인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하든지 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대통령 후보님들께 예.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공동으로, 일단, 서민들을 좀 들여다 보시라. AI 좋습니다.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근데 국가에서 안 해도 일반 사기업에서 할 겁니다. 민간에서. 왜? 돈이 되면 다 하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뭐를 네. 해야 되냐?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게 이제 서민들의 민생 경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정책에서 좀 뭐 이렇게 소외돼 있는 부분? 이거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까 하는 부분도 있다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정은현 부의장님께서 일단 질문지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네. 찾아는 봤습니다.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약들을 찾아보셨군요. 예, 찾아봤는데 그 지적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대통령 후보분들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그 노동이랑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이게 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냐. 이게 노동 문제는 이제 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연금 문제는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금 돈을 땡겨 쓰고 미래 세대한테 갚으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지, 네. 노동 개혁은 어떻게 할지, 노동 개혁이라는 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근로 시간, 근로 기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심도 있게 논의를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대통령 후보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야지 그 밑에 있는 기관에서 그거를 제도화할 거 아닙니까? 착수하죠. 예.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노동과 연금 개혁. 가장 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서민들과 뭐, 이렇게 근로자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진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떤 게 소외돼 있다? 저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거의 진입이 됐죠, 강원도는. 예. 원주를 제외하고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아까 정은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방 소멸에 대한 네. 저희는 이제 중소도시에 사는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니까 그런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지역별 공약들을 다 내세우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실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현 가능한 어떤 로드맵은 이미 사실은 내놓은 상태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와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된 것들도 함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서민들께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는 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약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선 첫 토론회 그 후 이야기 함께 살펴봤고요. 횡성군 의회 정운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주 을 지역위원회 이진 디지털 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